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입사원들을 부서에 배치하고 난 뒤에 만나면은 나는 정말로 나에게 진짜 주어진 이 일만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다른 일들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어진 일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입사원들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회사에 첫 발을 들인 신입사원 누구나 6개월은 힘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힘 안 들다, 재밌다, 쉽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다녔던 이런 생활 패턴과 생활 패러다임과 앞으로 회사에서 일어날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교와 회사가 다른 점입니다. 학교가 있고요.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다닐 때는 돈을 내고 다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돈을 번다는 자체가 틀리지요. 대학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에서는 사실은 내가 일하고 싶은 부서,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사할 때 배치 면담을 하고 면담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직에서 내가 희망한다고 해도 해당 부서에서 나를 희망하고 또 TO가 있어야 되고 또 나가 희망하고 조직장이 희망해야 되고 TO가 있어야 되고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처럼 내가 선택 가능한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대학에서는 교과목을 막 F 처리받거나 D 처리받으면 계절학기를 통해서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조직에서는 지금 요번에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기회를 다시 주기는 하지만 지금 한 것에 대한 평가는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결과는 무시하고 다음 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전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어가도 되고요. 분명히 본인이 책임만 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조직에서는 내 마음대로 아까도 말한 겁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골라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팀장과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이 팀장을 마음대로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목적은 뭡니까? 공부지요. 학습입니다. 배우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에 와서도 똑같이 나는 배우러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조직에서의 목적은 성과 창출입니다.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구별을 주고 복리후생을 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죠. 프로세스 자체가 학교와 틀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사실 내가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나 혼자만 열심히 잘 암기하고 혼자 열심히 스터디만 잘하면 학점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혼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과 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이 팀으로 다 같이 일해야 되고 다른 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코워크를 해서 성과 창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혼자 일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남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돈을 낸다는 것과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갑의 입장, 을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조직에서의 최우선은 직원 만족, 직원의 행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성과 달성,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에 돈을 받으며 배우러 온 것은 아닙니다. 목표 달성을 하고 성과 낸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회사와 조직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력 있는 신입사원은 어떤 신입사원일까요? 실력 있는 신입사원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잘했습니다. 라기보다는 일에 대해서 리뷰하고 또 리뷰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지속 개선하면서 이건 제가 잘한 거지만 이거는 제가 다음에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관련 부서 사람들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원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우리 회사는 너무 쓸데없는 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회의도 참석해야 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설명도 제가 해야 되고요. 아, 저는 정말로 저에게 주어진 이 업무만 집중하고 싶거든요. 진짜 그 너무 잡다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죠. 그럼 너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지? 회의 참석하고 다른 부서 설득하는 일은 네가 안 하면 누구 보고 하란 말이냐? 그것도 너의 일이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만 하고 싶다는 것은 조직 생활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순한 업무만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 직무라면, 정해진 룰대로 하는 일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주어진 업무만 이것만 반복적으로 해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조직에서 일이란, 워크죠. 일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근로성 일이 있습니다. 이 근로성 일은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가성의 근로라는 겁니다. 오퍼레이션 업무에 해당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하거나 결제하거나 비용 처리하거나 일상적으로 루틴한 업무가 모두 이 근로성 업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개선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이거 정의가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주어진 그 직무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업무다. 의미가 있는 업무는 진정한 의미의 워크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거냐면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후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례집을 만들어 놓거나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개선성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성 업무가 있습니다. 액티비티죠. 내부 직원이나 외부 직원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뭐 저녁에 술자리를 가진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 액티비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회식을 하거나 설명회를 하거나 동호회를 하거나 외부 관련자 식사하거나 활동하는 거 이것도 다 액티비입니다. 요즘 너무 많은 데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아마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회사일 겁니다. 이 회사 내에서 내가 워커, 이 일을 하는데 나의 워크는 레이버냐, 워커냐, 액티비티냐 이 중에 어느 항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를 아마 좀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회사 입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업무 쪽으로 레이버성의 업무와 근로성 업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워크나 액티비티나 이런 활동들이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 워크 개선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액티비티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구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일과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성 있는 워크, 진정한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 되어야